공업통계학, Engineering Statistics,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연소확률 분포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토크는 학창 시절의 만화 이야기입니다. 학창 시절의 만화 이야기. 이것도 따로 아예 토크로 좀 길게 좀 빼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좀 시의성 때문에 시의적절한 주제를 잡고 싶어서 더 늦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뒤에 적혀 있는 웹툰 세대일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 뭐 모든 학생들이 아마 철들고는 다 웹툰을 보면서 만화라는 컨텐츠를 즐기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만화 뭐 물론 여전히 뭐 진격의 거인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세대에도 어렸을 때 지금도 나오고 있는 원피스라든지 블리치라든지 나루토 또 뭐 그 전집중 그게 뭐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아무튼 그런 종류 귀멸의 칼날 귀칼 뭐 이런 그런 엄청나게 유명한 만화들을 이제 즐겼겠지만 일본 만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만화라고 하죠. 일본어로 망가라고 하죠. 즐기지만 우리나라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뭐 아니면 뭐 다른 코믹스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웹툰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시장이 이제 됐죠. 컨텐츠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국 만화냐 일본 만화냐는 거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 책으로 보는 이렇게 페이지가 딱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로 보는 거냐, 이렇게 쭉쭉쭉쭉 스크롤해서 보는 웹툰 형식이냐, 이것도 사실은 컷을 나누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 만화라는 넓은 카테고리 안에는 있지만 장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저도 웹툰 좋아하고 좋아한다라고 하기에는 뭐 많이 못 보는데 바빠서. 아무튼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만화죠. 책으로 된 만화책을 보는 시대였고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만화를 빌려주는 도서 대여점이나 아니면 가서 이제 일정 시간 정액 혹은 권당 대여로 만화를 볼 수 있는 만화방이라는 곳이 일반적인 만화를 즐기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만화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예전에 뭐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3 수능 치기 일주일 전까지 제 단골 만화방 도서 대여점에 가서 만화를 빌려 왔었고 그 대여점에 있는 만화를 거의 다 읽었었기 때문에 그 대여점 주인 그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젊은 분이었는데 혹시 이번에도 올까 싶었지만 혹시 오면 주려고 그 수능 응원 초콜릿 같은 거를 준비는 해뒀다. 근데 네가 진짜 올지는 몰랐다. 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기억이 나요. 혼날 얘기죠. 혼날 얘기인데 그만큼 만화를 좋아했었고요.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 이제 월간 만화 잡지도 제가 꼬박꼬박 사서 봤었습니다. 뭐 월간 챔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주간이었죠, 주간참. 아무튼 제가 이제 만화 얘기를 굳이 꺼낸 거는 최근에 그 드래곤볼의 작가인 도리야마 아키라 조삼명 선생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뭐 수많은 뭐 만화계의 거장들이 있고 그 윗세대도 있죠.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죠 또.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요. 예. 그 윗세대도 뭐 위대한 만화가도 있고 그 다음 세대 뭐 지금 오다 에이치로 그 원피스 그리는 작가라든가 또 강철의 연금술사를 그린 제가 좋아하는 작가 뭐 그분은 아라이 갑자기 아라무였나요? 아 이름이 너무 기억 안 나네요. 이제 큰일 났네. 아무튼 그런 분들도 좋고 다 위대한 만화가이지만 제 학창 시절을 관통했을 때 가장 위대한 만화가 좀 수준이 다른 만화가들을 존경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정도의 만화가는 드래곤볼을 그린 도리야마 아키라일 겁니다. 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죠. 이 만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한국에 이제 해적판으로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전권이 아마 52권 정도 될 텐데, 작은 책으로는, 그러니까 얇은 책으로는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받고, 한창 나올 때는 이제 해적판으로 한 손바닥 정도 크기 되는 책으로 이제 불법 번역이 돼서 나왔었어요. 근데 일본 현지에서는 아까 말한 소년 챔프, 우리나라에서 뭐 아이큐 점프 소년 챔프라고 불리는 그런 주간지에 이제 많은 연재분과 함께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 일본 만화 잡지가 통째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몇 번 모여야, 몇 달치가 모여야 한 권의 단행본이 되니까, 그때서야 뭐 사실은 불법으로 번역을 한다고 해도 통으로 책을 한 권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제 그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매주 매주 나오는 그만큼을 기존에 나왔던 단행본 그 해적판에다가 그 뒤에 또 조금 붙여서 뭐 26권이면 26-1 혹은 뭐 말도 안 되는 번호로 26A 혹은 22 그걸 27로 부르는 뭐 말도 안 되는 번호로 붙여서, 그러니까 매주 해적이 새로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고, 모든 그 학생들이 그 만화를, 거의 모든 남학생들이 기다려서 그걸 뭐 불법 번역본으로도 보고 정발로도 다시 보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그 잡지 연재가 될 땐 잡지 연재로도 또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만화가 이 만화의 작가인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의 그 부고 소식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피스라든가, 그 우리가 흔히 원나블이라고 불리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그리고 귀멸의 칼날 같이 흔히 말하는 능력 배틀물, 주인공이 어떤 성장을 해가면서 점점 세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계속 등장하는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능력 배틀물의 어떤 원형을 제공한, 뭐 그 이전에도 비슷한 컨셉들이 있었겠지만 이걸 완전히 확립해서 이게 히트작이 되기 위한 과정을 완전히 수립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RPG 게임, 사실 이분이 또 너무나도 유명한 드래곤 퀘스트라는 RPG 게임의 일러스트 담당이기도 해요. 뭐 이분이 끼친 영향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RPG에서 능력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퀘스트를 받아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이거 뭐 꼭 싸우는 게 주가 아니라 뭐 탐색도 하고 문제도 풀고 이러는 게 이 만화의 초반 10권 정도, 몇 권 정도가 가요. 그러다가 이제 잡지사에서 이걸 계속 연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확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까 말한 원나블의 배경 그 기틀이 되는 그 능력 배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요기라든가 특히 초반에 요 드래곤볼 7개를 찾으면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컨셉으로 그 드래곤볼 레이더를 들고, 네, 요렇게 생긴 꼬마 손오공이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 초반이에요. 뭐 뒷부분도 물론 좋아합니다만 저는 이 앞부분이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만화를 보던 그 시절의 꼬마인 저는. 그래서 뭐 너무 길어지니까 얘기하면, 그 부고 소식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분의 부고 소식을 듣는 그 순간 바로 저는 드래곤볼을 모아서 다시 살리고 싶다. 드래곤볼을 모아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만화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든 생각은 드래곤볼 7개를 모아야 되잖아요. 이 만화 속에서 이 꼬마 손오공이 드래곤볼 7개를 모으러 다니는, 근두운을 타고 저 여의봉 막대기, 늘어나는 막대기를 들고 근두운 이 구름을 타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서 손에 드래곤볼이 어디 있는지 표시해주는 레이더 동그란 걸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처럼 생긴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막 계곡을 가고 적군을 막 물리치고 하면서 드래곤볼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어린 시절에 제가 꿈꾸던 RPG 세계, 모험과 환상이 있는 그런 판타지의 세계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이어서 드래곤볼을 찾아서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런 드래곤볼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이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지면 얼마나 흥분되고 즐거울까, 설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도 뭔가 꿈과 희망과 환상을 줬던 작품들이 많이 있겠죠. 뭐 해리포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저의 어린 시절에 이렇게까지 설레는 그런 환상의 세계를 주었던 도리야마. 네, 연속 균등 분포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산 균등 분포를 이미 봤어요. 그래서 이산 균등 분포는 이제 이산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 여기다 D를 붙였는데, 연속 균등 분포는 그냥 U를 쓰고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책에 따라서는 뭐 이산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일양 분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양, 하나의 양, 다 똑같은 양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네, 이것보다는 네, 균등 분포가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당연히 이제 확률 변수의 정의역에 대해서 모두 같은 확률을 갖는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거죠.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범위를 가질 때 뭐 이렇게 정의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경계값이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아요. 네, 크지 않은 게 아니라 없죠, 사실상. 확률 계산할 때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경계값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산 확률 변수랑 결합이 될 때는 좀 곤란해지기는 하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로 케이스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범위를 정의역으로 가진다면 확률값은 B에서 A를 뺀 만큼 분의 1이 되고요. 이건 실제로 보면 알아요. 누적 확률 변수는 B에서 A를 뺀 거를 X에서 A로 뺀 거로 이렇게 분모 분자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보면 기대값은 A에서 B 양 끝값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게 중앙값이죠. 결국 중앙값도 같습니다. 분산은 이건 뭐 그때 그 디스크리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것처럼 12분의 그때는 아마 n-1이었을 텐데 그건 1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고, 이건 A에서 B까지이기 때문에 B 빼기 A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 한번 과제로 내볼까? 이거 직접 해보기? 뭐 어렵진 않은데 한번 해보기를 시키거나, 그럴 리는 없지만 수업 시간에 시간이 나오면 같이 진행을 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균등 분포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균등 분포 U를 1에서 5의 범위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니라 네, 이거 시작하자마자 오타가 났네. 여러분들 거에는 고칠게요. 확률 밀도 함수 누적 확률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다 그리면은 저 위에 식에다 적용을 하면은 5와 1이니까 B 빼기 A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 2, 3, 4, 5를 하면 1에서 5까지의 범위의 확률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빵이고요. 5를 넘어서는 영역도 빵입니다. 그런 다음에 확률값이 4분의 1이니까 뭐 이걸 뭐 얼마를 1로 잡느냐의 문제지만 1, 2, 3, 4, 5, 6, 7, 8 이러면 안 되겠네. 대충 1, 2, 3, 4, 5, 5 요 정도를 1로 잡아볼게요. 이 정도가 1이면은 이게 0.2니까 4분의 1이면 0.25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어 있고요. 네, 이렇게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라지 fx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라지 fx라는 게 결국은 이 확률 변수가 스몰 x보다 작을 확률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x가 있다고 치면은 면적이 곧 확률이니까 요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요 면적이 fx인데
이거는 밑변은 x 빼기 1이 될 거고요. 그죠? 높이는 4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사각형의 면적이니까 x 빼기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아는 1차식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0이 돼요? 1이 됐을 때 0이 되니까 1, 2, 3, 4, 5 그리고 5가 됐을 때는 1이 되겠죠. 그죠? 5가 됐을 때는 1이 됩니다. 왜냐하면 4분의 5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주면 1이 되죠. 그래서 역시 이게 좀 높이를 좀 잘못 잡았는데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그런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은 사실은 없는 놈이니까 위에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위쪽도 뭐 이렇게 될 텐데요. 뭐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최대 누적 확률 값은 최대 1이니까요. 그죠? 네. 여기까지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간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1사분위수라는 거는 그 값보다 작을 확률이, 그러니까 누적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분위수니까.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x 빼기 4분의 1 요 식에다가 q1을 넣은 게 4분의 1이다. 따라서 q1은 2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2를 이렇게 그어보면 사각형 하나, 3까지 하나, 4까지 하나, 5까지 하나 딱 4등분이니까 여기가 q1이 되겠죠. 여기가 q2 중간값이 될 거고 여기가 q3 뭐 q4라는 건 없지만 없는 게 아니라 안 쓰지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1이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지수분포 같이 보도록 하죠. exponential distribution입니다. 지수분포는 이제 어떤 걸 다루는 놈이냐 하면은 어떤 사건이 이제 산업공학에서는 주로 고장이나 불량을 다루기는 하죠. 그런 게 처음 발생하는 시간 길이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몇 번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이게 한 번 발생을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0번이고 한 번 딱 발생을 했어요. 그럼 요 시간이 얼마냐? 요거를 x로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 하면은 뭐랑 비슷합니까? 네. 기하분포랑 비슷하죠. 기하분포와 거의 같은 의미가 됩니다. 기하분포는 횟수에 관한 거였잖아요. 기하분포는 횟수였는데 그러니까 횟수가 만약에 일정하다 그러면 횟수가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걸 연속적으로 쭉 합쳐놓으면 시간 길이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똑같습니다. 형태도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exponential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exp라고 쓰고 근데 이게 컴퓨터 함수 같은 거 나중에 이제 또 실습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exp를 쓰면은 컴퓨터 함수에서 그냥 exp를 쓰면은 그냥 exp3 하면은 컴퓨터에서는 2의 3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되고 이렇게 분포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많이 쓰고요. 람다를 넣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람다 포화송 분포에 나오는 그 람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수 시간이라서 양수 범위에서만 정의가 될 수 있고 뭐 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에서 바로 발생한다. 뭐 이게 범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0에서 보통 정의되는 게 자연스럽진 않으니까 그냥 양수라고 한다면
함수 형태는 람다의 e 마이너스 람다 x승이고요. 이거의 누적 함수는 적분을 해보면 이게 음수라서 적분할 때 이게 람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가 남고요. 앞에 1이 붙습니다. 그래서 1-2의 람다 x승이 누적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대값이 람다분의 1이고 분사는 람다 제곱분의 1입니다. 어디서 봤죠? 포화송 봤을 때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이만큼까지 몇 번 생기느냐 했을 때 포화송은 람다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생기는 포화송 분포,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밑에 적혀 있으니까 그거 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고장이라는 게 혹은 불량이라는 게 처음 생긴다. 요때까지 요때 불량이 생긴다. 불량이 생겨서 뭐 심각한 불량이면 이제 그때 끝나는 거죠,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얘가 요 시점보다 이제 긴 어떤 영역에서 불량이 난다는 거는 요때까지는 x까지는 살아남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살아남는다는 거니까 살아남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걸 생존함수 서바이벌 펑션으로 반대로 만들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미는 스몰 x보다 긴 시간에서 비로소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요 fx와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fx를 취하면 형태가 좀 간단해지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돼요. x에다가 0을 넣으면 이 시간에다가 0을 넣으면 1이 되고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평균 시간 단위 람다만큼 발생하는 사건, 그 포화송 사건이 존재를 할 때,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빈도 람다로 발생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아있는 비율은 생존함수 SX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함수고 언제 쓰는 걸 알면 되는 거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의미만 이해하세요. 수식은 우선은 외우는 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수분포는 요 첫 번째 사건, 우리는 이제 주로 이거를 산업공학에서 부정적인 사건에 사용을 한다고 계속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사건, 불량, 고장 이 언제 발생하느냐의 시간에 대한 확률 분포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거기까지는 그 시간까지는 그 불량이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겠다면 그때까지는 그 시간 x까지는 이게 x축이니까 그때까지는 살아남는 애의 비율은 얼마냐는 이 지수 함수에다가 1-를 해주면 되는 거죠. 1에서 그 나머지 1을 취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생존 함수를 우리가 산업공학에서 많이 써요. 실내 쪽에서 특히 많이 쓰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그때 지금 계속 이 람다가 등장을 하니까 기대값이 람다분의 1이라는 거 그리고 요게 그 어떤 일정한 비율로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할 때 무기억성 일단 넘어가고 마지막 거부터 얘기를 하면 요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냐면 포화송 과정,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사건이 한 번 발생하는 시간에 대한 확률 분포라는 거예요. 우리 포화송 사건이 있었잖아요. 포화송 분포는 뭐냐면 요 단위 시간에 평균 람다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다다다다닥 람다번이 있는 거예요. 단위 시간이니까 그 시간 단위를 무조건 뭐 이게 1시간이건 1분이건 어쨌든 1이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 1 안에 다다다다다다 람다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 발생하는 시간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평균적으로는 람다계가 뭐 람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이다 그러면 이 안에 3번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예쁘게 찍으려면 땅땅땅 이렇게 3번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한 번 한 번이 발생할 평균 간격 혹은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발생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대기 시간이라고
시간이라고도 불러요. 혹은 간격이라고도 부릅니다. 인터벌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인터벌은 3분의 1이 되겠죠. 요 시간 단위가 1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포화송 분포가 단위 시간에 람다만큼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발생하는 시간은 람다분의 1만큼 이렇게 쪼개지겠죠. 네. 그게 바로 지수 분포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3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세 조각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요. 앞에 다닥 하고 세 번째가 끝에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모르죠. 뭐 평균 세 번이지만 네 번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 번 발생한다고 했을 때 막 간격이 지멋대로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요 간격이 3분의 1만큼씩 딱딱딱 쪼개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평균적으로는 3분의 1씩 되고 더 길 수도 더 짧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 간격이 길면은 길 확률, 짧으면 짧을 확률이 도대체 얼마냐를 계산한 게 지수 분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고장의 발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화송 과정, 포화송 사건을 따르고요. 그 중에 그 사건이 한 번 발생했을 때를 따지는 거다. 기하 분포는 베르누이 사건이 한 번 발생했을 때, 지수 분포는 포화송 과정, 포화송 사건이 한 번 발생했을 때를 의미한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하 분포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얘도 메모릴리스 프로퍼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뒤에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이미 봐서 아는 거지만 이미 A까지 살아남았다면 네, X가 A를 넘어섰어요. A까지 살아남았어요. 이게 기분으로 주어졌는데 이게 조건부로 주어졌는데 A까지 봤더니 살아남았어.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B를 더 살아남을 확률은 그냥 B를 살아남을 확률과 똑같다. 즉 다시 말해서 B만큼 생존할 확률과 똑같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어떤 발생이 존재를 한다면 그 사건이 4시간 동안 과거에 일어났다. 이건 나랑 상관없고 지금 당장으로부터 2시간 만에 일어나는 거라 이미 4시간 동안 일어났고 이건 이미 과거예요. 나는 여기에 서 있고 여기부터 앞으로 2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이 확률과 이 확률은 같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같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발생한 사실이면 과거에 발생한 사실은 앞으로 나의 대기 시간, 추가 지연 시간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게 메모릴리스 프로퍼티입니다. 기하 분포에서도 그랬죠. 앞에 몇 번의 실패를 했던 그건 나랑 상관없고 앞으로 성공할 횟수에 대한 확률은 똑같다. 과거에 몇 번 실패를 했건 그건 나랑은 상관없다. 기억 안 한다. 라는 게 메모릴리스 프로퍼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하 분포와 지수 분포는 이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베르누이 사건이 한 번 발생하는 게 횟수로 따졌을 때 기하 분포고 포화송 사건이 한 번 발생했을 때 그때까지의 횟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시간이 되죠. 연속이니까 그 시간, 대기 시간 혹은 간격을 나타내는 게 지수 분포라는 거고요. 둘 다 메모릴리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산업공학에서 참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예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보죠. 지수 분포입니다. 어느 운동화 생산 공정에서 불량 발생 시간은 평균 20시간의 지수 분포를 따릅니다. 네, 평균 20시간의 지수 분포. 그러니까 람다분의 1이 20이라는 걸 여기 대놓고 적어 놓은 거죠. 지금 3일,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네, 하루에 8시간. 그래서 3일이 24시간 동안 불량이 발생을 안 했다. 네. 앞으로 2일간 추가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2일간이면 16시간이죠. 그러면 3일간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요 얘기입니다. X가 24보다는 크다는 게 지금 보장이 된 상황이에요. 이미 발생한 사실이죠. 그 컨디션, 그 조건부에서
앞으로 24시간에 플러스 16이 더 흘러간다. 더 지나야지만 고장이 발생한다는 건 위에서 이 조건부 확률, 무기억성 그대로 가져오면 x가 16보다 클 확률을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러면 생존 확률로 16 구하는 거고요. 네. 2에 여기 마이너스 람다 x니까 마이너스 0.05 람다가 20분의 1이니까요. 곱하기 16 하면 44.93%가 나오는데요. 요거 실습 파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잠시만요. 네, 메인 화면을 보면 네. 네,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글자가 안 들어가져 있네요. 요 지우고 적겠습니다. 왜 안 돼? 왜 캡처가 되죠? 안 그래도 동영상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어느 운동화 생산 공정에서 불량 발생 시간은 평균 20시간의 지수 분포를 따른다. 지금 3일 24시간 동안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 2일간 추가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람다는 20분의 1이에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x는 16입니다. 그래서 px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네. x가 x보다 작을 확률은 네. 요거는 exponential distribution이라는 게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expon.dist를 쓰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expon distribution 이걸 쓰면은 x 값 넣으면 되고요. 람다 값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누적 여부 true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한 거고요. 네, 클 확률은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44.93%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거기 책에 쓴 것처럼 직접 구하려면 그때의 엑셀 함수는 exp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 값들을 이용해서 하자면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생존 함수 서바이벌 펑션의 그 함수 형태가 되겠죠.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expon exponential 함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걸 직접 사용하는 게 더 낫겠죠. 네, 이 실습 파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오지브라 클래식으로 또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오지브라 클래식이라는 사이트는 지난번에 알려드렸고요. 지오지브라 클래식에 보면은 여기 분포 통계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지수함수 분포가 있죠. 지수함수 분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 0.05 하면 되고 이게 뭐뭐보다 큰 거를 구하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보다 큰 걸 구하냐면 16보다 큰 걸 구하잖아요. 네, 그럼 4493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 조건부 확률 그 자체로 구하려면 이미 24보다 크다는 게 기분인 상황에서 24 플러스 16이니까 40보다 큰 걸 구하려면 그걸 그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24보다 크다는 확률은 30.12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과거는 이미 사라졌지만 아무튼 요게 조건부 확률이 돼요. 그럼 이게 분모가 되고 분자는 24와 16 24에서 교집합으로 24 플러스 16이 되는 거니까 40이 되는 거죠. 40 13.53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의 13.53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44.93%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조건부 확률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메모리스 프로퍼티예요. 네.
방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잠깐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조건부 확률을 그냥 쓰면 x가 24보다 크다는 거에다가 이 두 개의 교집합이 결국은 이거잖아요. 24보다도 크고 40보다도 크다는 거는 결국은 이거잖아요. 네. 조건부 확률이 요거 확률분의 분자는 요거 두 개의 교집합 확률인데, 교집합 확률 그 곱사건은 그냥 요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40보다 큰 확률이니까 24보다 클 확률을 구한 다음에 40보다 클 확률 이거 분의 요거가 되는데, 그걸 구하면 똑같이 44.93%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지수분포 설명이 좀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그리고 오프닝 토크도 좀 길어져서 우선은 좀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가 페이지가 좀 되는데, 그러니까 길진 않은데 그래도 몇 페이지 되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지금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아무튼 한번 끊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뭐 이산확률 분포에서도 이미 손으로 계산하는 거 안 하기로 했지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더더욱 손으로 계산하는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실습 파일 보면서 개념만 익히시고 어떤 종류, 어떤 상황에서의 확률 값을 이걸로 구하는구나, 이런 사건은 요 확률 분포로 다뤄야 되는구나의 개념을 익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